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아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는데 저도 최근에 정말 많은 시험을 치고 있고 이런저런 시험을 진짜 한 격주제로 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쉬지도 않고 매일매일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 댓글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토익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시더라고요. 제가 했던 잘못된 공부 방법대로 하시는 분들 계셨고, 공부 목표나 방법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고 그냥 막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처음에 노베이스로 토익 공부를 할 때 4달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해서 공부했던 방법들 오늘 다 알려드릴 테니까 공부를 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익 공부를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점수죠. 물론 정말 고득점으로 만점에 수렴하는 점수로 토익을 끝내는 것도 정말 바람직한 방법이고, 저도 취업을 하면 바로 동시에 영어 시험을 다 도전할 거예요. 목표 점수를 확실하게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토익 공부를 할 때 안 좋았던 점들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 5가지를 오늘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요, 기본서를 반복해서 보는 겁니다. 저는 해커스 중급반 토익 책을 한 번 봤고 ETS 공식 종합서를 한 번 봤어요.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정말 몰랐기 때문에 공식 종합서나 그런 개념서를 2번 정도 보면은 뭔가 정리가 될 것 같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문법 내용이 너무 많아요. RC 같은 경우에도 문법이 정말 많고, LC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은 디테이션 분량도 있고, 모든 걸 따라가기에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인강을 이용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하루에 공부를 한 10시간, 12시간 정도 토익에만 투자를 한다고 해도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정말 개념서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시간을 개념서를 보는데 투자를 했고요. 개념서를 보고 나서 제 느낌은 나 뭐 했지? 한 달 반 동안 했는데 뭐가 나아졌지? 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개념서는 토익을 정리하는 수단입니다. 물론 개념서를 공부해서 실력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점수를 올리는 방법보다는 저는 많은 문제를 통해서 점수를 올리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우리는 LC, RC 합쳐서 총 100문제씩을 풀어야 되는데요. 100문제에 대한 훈련을 하는 게 더 중요한데, 투부정사 문제는 이렇게 푼다, 파트 2 문제는 이렇게 푼다, 나의 개념 정리를 하는데 시간을 쓰신다면 조금 더 시간 낭비일 것 같고요. 딱 개념서는 중급반 교재 기준으로 한 바퀴만 돌리시고요. 공부를 하다가 부족했던 개념들은 문제를 풀면서 채워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념서는 문제를 풀다가 어떤 한 개념이 모를 때 꺼내서 그 부분만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몰랐던 부분을 채우는데 개념서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가 LC를 할 때 반복해서 듣는 겁니다. 저는 LC를 할 때 조금 방해 요소나 또는 다른 소음이 있을 때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바로 반복해서 들었어요. LC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어떠한 경우라도 집중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45분 동안 듣기를 하면서 흔들리지 않게 듣기 내용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점수를 빨리 올릴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연습을 하실 때에도 이거는 시험과 같은 상황이고 놓치는 건 내가 못 듣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다른 변수들 때문에 놓쳐서 다시 들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무조건 시험이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험처럼 매번 연습을 하게 된다면 순간 집중력이라든지 또는 45분 동안 듣기를 할 수 있는 집중력을 키우는데 저는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놓치거나 내가 잘못 들어서 틀린 부분은 확실하게 듣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방해 요소 때문에 못 들었다, 그거는 시험장에서 허용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시험처럼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째가 이번에 연장선인데요. LC 45분, RC 75분, 총 2시간 동안 문제를 푸셔야 되잖아요. 저는 하루에 꼭 2시간은 그렇게 문제를 푸는데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이런저런 변수가 있을 때 문제를 풀다가 멈추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총 20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2시간 동안 집중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하셨거나 또는 다른 시험을 통해서 집중력을 많이 키우셨던 분들이라면 예외일 텐데, 그게 아니라 처음 토익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그 2시간 동안 문제를 푸는데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동안 꼭 2시간은 배워두시고, 그때는 핸드폰이나 다른 방해 요소들로부터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데만 집중하시는 시간을 가져서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2시간 동안 내가 정말 집중력을 유지되는지 안 되는지도 체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가
기출문제집 말고 다른 책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제 예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 유명한 브랜드의 책을 다 풀었고 4달 동안 공부를 하면서 한 7권에서 8권 정도 문제집을 풀었는데요. LCRC 합쳐서가 아니라 각각입니다. 기출문제집을 정말 마지막에 풀었어요. 기출문제집을 풀기 전에 공부를 한 이후에도 새로운 문제를 풀 때 항상 좀 뭔가 꺼림칙하거나 내가 실력이 올랐나 라는 의문이 좀 많았었는데, 우리는 ETS에서 나온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보잖아요. 하지만 타사 브랜드의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된다면 TS에서 나오는 문제를 확실하게 잘 풀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많은 책을 풀면서 내가 과연 시험을 잘 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ETS 책을 푼 다음에 저는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확실히 문제가 깔끔하고 답을 찾는 논리가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다른 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는 A가 선택되고 또 다를 때에는 B가 선택되는 식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난 해의 문제를 풀 때에는 이런 단서를 보고 내가 A번에 대한 답을 찍었다면 그 다음 회차 문제를 풀 때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했지만 답이 다른 경우가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경우의 수를 대비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ETS 문제를 풀 때에는 저는 그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일관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논리가 생겼고 쾌력 공부를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제 실력이 확실히 많이 올랐고 점수로 저는 보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서점을 갔는데 또 새로운 책이 나왔더라고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테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ETS에서 나온 책을 총 보면은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나왔던 문제집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 좀 예전 문제집이라서 저는 2018년 때부터 나왔던 문제집부터 해서 4권의 문제집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5회분책, 그리고 천재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 같은 경우에는 아마 풀어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2020년 6월 달에 또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 책을 푸시면서 또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또 토익 교과서의 또 수정 부분을 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 건데요. 현재 천재 문제집과 나왔던 기출문제집을 다 푸셨다면은 이 새로 나온 두 책을 공부하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다 분석해봤고 듣기도 다 들어봤는데요. 실제 성우분들이 녹음을 하셨고 빠른 버전, 소음이 있는 버전까지 다 해서 3가지 버전의 듣기 파일이 있었고 RC 문제집 같은 경우에도 정말 깔끔하게 문제가 구성되어져 있었어요. 천재 문제집을 다 푸셨다면은 또는 그 전에 기출문제집을 다 푸셨다면은 이 책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 5회분이기 때문에 양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 2주 남았거나 일주일 남았을 때 한 번쯤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을 고르는 데 있어서 그렇게 특별한 논리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었고 문제가 정말 깔끔했기 때문에 실제 시험을 대비하는데 좋은 책이 또한 출판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가 스킬입니다. 저는 토익을 공부할 때 정말 제 주변에 있던 분들에게 많은 조언을 구했는데요. 항상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스킬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스킬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우리가 보는 토익은 신토익인데 이전에 구토익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문제가 그냥 문법적 지식만 알면은 다 풀 수 있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파트 7 지문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을 보고 문제를 풀 수 있다와 같은 스킬이 많이 허용됐는데 신토익으로 바뀌면서 스킬 같은 것보다는 기초적인 능력 부분이 조금 더 많이 강화된 것 같아요. 지문을 볼 때 이런 부분만 특정 부분만 봐라 또는 앞달랑 뒷달랑만 봐라 와 같은 그런 특정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독해 실력만 올린다면 충분히 다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문제를 빨리 풀려고도 하지 말고 내가 읽어서 안 틀릴 수 있는 속도 그대로 읽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저도 개념서를 보고 나서 문제를 풀 때 빨리 읽고 스킬을 써서 문제를 풀면 된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한 달 정도 공부를 했었는데 점수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게 문제를 정말 많이 푼다고 해서 또는 스킬을 많이 적용한다고 해서 점수가 없을까는 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집을 공부하면서 정말 내실을 갖추려고 노력을 했고 독해력과 어휘력 그리고 문제를 풀 때 확실한 논리를 키우다 보니까 문제가 보였고 점수로 저는 확실하게 보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것들 중에 가장 많이들 하시는 게 빨리 풀어야 되냐,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앞에서부터 풀어야 되냐, 뒤에서부터 풀어야 되냐와 같은 질문을 좀 많이 들었는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답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했던 방법대로 푸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빨리 푸는 게 아니라 정확도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내가 확실히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을 재지 말고 RC 문제 100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RC 문제 100문제를 4시간이 걸려도 좋고 5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 정말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문제를 풀어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몇 개 맞는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 틀리는 줄 알았는데 제가 시간을 재지 않고 문제를 풀어보니까 한 30개 나가더라고요. 그때 정말 깨달은 게 내가 실력이 진짜 없구나. 저는 정답률을 높이기 위한 공부를 택했습니다. 시간을 재지 않고 정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단서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런 결과 정답률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정답률이 높아지는 순간 시간이 조금 줄었어요. 제가 100문제를 풀 때 한 2시간 반이 걸렸다면 정답률이 높아지고 나서부터는 2시간이 걸리게 됐고 점점점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 시간을 관리해야 되냐라는 답변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정답률을 높였을 때 한 95개 또는 90개 이상 맞추면은 그때부터는 시간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실력으로 많은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게 아닌데 시간이 부족해서 또는 촉박해서 빨리 읽으면서 문제를 풀게 되면은 정확도가 더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시간을 재지 않고 문제를 풀었을 때보다 더 많은 개수를 틀리게 될 겁니다. 실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시간보다는 실력 그리고 정답률을 높이는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력이 오르면은 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정답률이고 스킬보다는 여러분들의 독해력과 실력을 높이는데 그리고 문제를 푸는 확실한 논리를 가지는데 공부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빠른 시일 내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공부 방향과 공부를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공감하셨다면 여기 제 얼굴 보이시죠? 제 얼굴 누르면 구독되니까 구독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주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